덤벨로우, 투암 덤벨로우. 예, 덤벨로우의 이제 그 로우 동작의 변형 동작인데요. 예,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 운동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이런 동작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이 자체가 허리 부담이 굉장히 많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했을 때 피벗 포인트요. 피벗 포인트는 허리가 되겠고요. 여기서 체중이 앞에 실리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조금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난번에 바벨로 할 때 내 중심점에서, 그러니까 고정점에서 허리에서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당기는 것이 허리에 안전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원암 덤벨로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벤치 위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벤치가 없고 덤벨 정리대 이렇게 짚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스도 사실 이게 달라요. 스탠스가 이런 스탠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스탠스가 있을 수 있어요. 골반이 나란히, 골반과 함께 견갑골도 나란히, 이 상태에서 하는 원암 덤벨로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 원암 덤벨로우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암 덤벨로우 언더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할 겁니다. 오른쪽 광배를 타겟으로 할 건데요. 우선 왼발을 벤치 위에 올려요. 근데 벤치에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여기 문제죠. 자, 이것도 벤치에 올리는 거고, 자, 이것도 벤치에 올리는 거고, 그죠? 자, 보세요. 발목, 경골 전체가 벤치 위에 올라오도록 발목만 이렇게 살려놓는 거예요. 오른쪽 발은 사이드에 둬도 됩니다. 자, 이때 스탠스를 넓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 좁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넓게 하시게 되면 기저면이 넓어지니까 안정성은 올라가지만 힘의 분산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등에만 조금 내가 타격을 많이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좁게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폭은요, 골반의 넓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고관절의 넓이. 왼손을 벤치에 짚어요. 근데 짚는 위치요, 이 위치를 그러면 어느 정도에 짚어야 될 것인가? 어깨하고 수직이 되는 부분에 짚어야 될 건지, 그보다 앞에 놓아야 될 건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 건지, 그죠? 그래서 어깨 관절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수직선보다 약간 앞에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피는 게 아니고요, 팔꿈치를 밴딩하세요. 살짝 굽혀. 살짝 굽힌 상태로 고정이에요. 이거 동작간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아니고 살짝 밴딩해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팔꿈치 관절에 부담이 적어요. 자, 여기서 커브를 만들죠. 네, C자 커브를 만들어요. 굳이 C자 커브가 안 나오는 분들이 C자 커브를 억지로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초보자일 경우에는 허리를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C자 커브를 사실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요. 요추 C자 커브하고요. 그 다음에 검상돌기요. 가슴을 약간 위로 올려요. 시선은요, 하방 45도를 보셔도 되고 전방을 보셔도 되는데, 전방을 보게 되면은 목에 있는 커브가 과하게 C자로 꺾이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 45도를 보라고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덤벨을 들었습니다. 덤벨 잡았죠. 자,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가 스타팅 포지션입니다. 스타팅 포지션. 자, 피니시 포지션요, 여기요. 자, 스타팅, 피니시. 동작은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하고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들이 이렇게 다중관절로 같이 움직이면서 광배근의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을 끌어내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하나, 둘. 그래서 당길 때 뱉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후.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여러분들 자세를 봤을 때 골반이요, 고관절보다는 경관절이 높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각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높이 올라가고 경관절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항상 골반보다는 경관절이 약간 높은 위치. 예. 그리고 어깨선이 지금 약간 다를 거예요. 이게 이제 뒷면에서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스탠스. 자, 이렇게. 손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내가 광배근의 중부 하부까지 내가 자극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프론트 포지션 했을 때 광배에 힘을 줬을 때 광배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팔에 가까운 광배예요. 그 광배는 조금 도드라지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광배근의 정지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아서 그렇게 도드라지게 크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 중부라든지 하부까지 이렇게 쫙 타고 마치 그 코브라처럼 이렇게 쫙, 예, 그런 걸 원해서 뒤로 조금 더 당기면은 아래쪽에 있는 광배까지 내가 이런 표현은 저도 쓰기 싫지만 뭐 뽑아낸다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뒤로 많이 당기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진짜. 있는데 그 움직임을 그렇게 갖는다고 해서 본인 생각대로 아래쪽 하부 쪽의 광배가 그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덤벨 로우 동작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하더라도 기시 부분이 정지 부분보다 안 움직입니다. 덜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지 부분에 훨씬 더 자극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약간 스트레칭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편안한 위치에서 당깁니다. 당겼을 때 내 팔의 내각이 90도 정도 이루는 것이 가장 광배근에 타격감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당길 때 스캐플라를 리트렉션 해야 되는지 아니면 리트렉션 하지 않고 팔만 움직여도 되는지. 자, 팔만 움직이게 되면 광배근의 가쪽에만 스트레스가 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리트렉션 하게 되면 광배근의 안쪽 메디알 부분, 내측 부분까지 같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차이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길 때 후인을 해야 된다, 후인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가 것이 아니라, 후인을 했을 때는 광배근의 내측까지 자극이 많이 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팔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광배근의 주로 가쪽 부분만 자극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암 덤벨로 지도법 한번 볼게요. 오른쪽 팔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왼발을 벤치에 올릴게요. 예, 왼발을 발목만 살려놓고 왼발에 정강이, 경월이 전체가 붙을 수 있도록 하고, 자, 허리 숙여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 자세는 지금 뭐냐면, 지금 골반하고 견관절이 평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골반을 약간 뒤로 뺄게요, 발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 무릎을 피게 되면 힘이 하체 쪽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밴딩, 굽히겠습니다. 굽힌 상태로 멈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짚어야죠. 자, 왼손 짚어보세요. 물론 이렇게 짚어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짚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돌리는 것이 가장 조금 보편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건 개인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살짝 밴딩, 덤벨 잡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관절과 경관절이 수평이 되어 있죠, 지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골반을 조금 더 낮추세요. 골반을 낮추기 위해서 무릎을 이렇게 밴딩 굽혀야 됩니다. 굽히고 상체는 드세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골반을 조금 더 낮춰보세요. 들어보세요. 상체 조금 들어보세요. 네,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밴딩, 그렇죠. 손이 조금 더 이쪽으로 오시고 안쪽으로.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스탠스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뒷면에서 후방에서 골반의 위치와 견갑의 위치가 같은 사선으로 나란히 평행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척추의 정렬이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슴 들고요. 무릎 밴딩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당겨보세요. 그대로 편한 각도로. 자, 다시 한 번 더. 스탑. 지금 이 각도는 90도가 아니에요. 약간 더 펴보세요, 관절을. 예, 요 정도 각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요 각도보다는 요 각도. 자.
내리고 둘, 후, 셋, 후. 그렇지. 네. 네, 좋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광배근의 움직임이 조금 보이시나요? 자, 신장성 수축하고 단축성 수축하고. 그렇죠? 네. 호흡 확인하시고, 그 다음 속도 확인하시고. 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이제 투암 덤벨로 해볼게요. 원암 덤벨로의 장점은 뭡니까? 원암 덤벨로는 편측 한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이 좋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바쁜 분들은 투암 덤벨로 해도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암 덤벨로를 한번 할 텐데, 투암 덤벨로는 벤치 위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벤트 오버 바벨로우하고 자세가 거의 동일해요. 자, 스탠스, 골반의 외곽 넓이 또는 골반의 외곽 넓이보다 살짝 좁게, 그리고 준비된 덤벨을 잡는다. 덤벨을 쥐고 허리를 숙입니다. 숙이는데 마찬가지로 바벨로우에서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덤벨을 허벅지에 붙입니다. 붙이고 그대로 내려가세요. 자, 이 구간에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많이 가져가고 싶다 할 때는 더 내려갑니다. 더 무릎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스탑. 자, 지금 여러분들 측면에서 보시면은 골반보다 경관절이 많이 위로 올라가 있죠. 네, 이 상태가 되면 됩니다. 자, 여기서 C자 커브 하시고요. 당깁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손목에 외회전을 좀 많이 하죠. 지금 내회전된 상태에서, 예. 자, 손목의 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리면 해외고 안쪽으로 돌리면 회내겠죠. 자, 지금 회내 프로네이션이 된 상태에서 슈피네이션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완전히 돌려도 되고요. 네. 자, 이게 투암 덤벨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암 덤벨로를 사실 단독으로 해도 효과가 좋지만 바벨로우하고 함께 컴파운드 세트로 같이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회 준비할 때 못 만들 때는 바벨로우에 이어서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저는 투암 덤벨로 하기도 해요. 굉장히 가동 범위를 크게. 네.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투암 덤벨로입니다. 네.